자, 볼까요? 예. 우리 딸이, 그러니까 몇 달 전인가, 이렇게 아침에 깨우러 이렇게 가서 제가 뽀뽀해주고 깨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볼에다 뽀뽀해주고. 예. 그런데 이제 눈을 뜨더니, 아빠하고 이 수건이는 왜 이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보이는 이거 있죠? 이게, 이 수건 씨가 나이가 저보다 좀 어릴 거예요. 많이 어릴 건데. 어쨌든, 예. 이게 안성기 씨도 이게 심하게 있죠. 그래서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아빠는 그래서 행복하게 사니까 많이 웃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수근 씨도 코미디언이니까 많이 웃으니까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게 늙음의 상징이 될 수 있어서 보톡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인생에서 저에게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눈가에. 그래서 제 인상 보고 더럽고 치사하다는 사람은 제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나 아니면 사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눈가에서 웃는 웃음이 행복해 보인대요. 예, 천진해 보인다고. 물리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서가지고 웃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게 제 삶에서 나온 주름이지만 제 삶에서 살아온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서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40년 이상 살면 40년 되면 얼굴에 책임지란 말 아시죠? 그래서 40 넘으면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그렇게 넘었으니까 제 얼굴에 지금 책임을 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길에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인상이 많이 이제 심각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하고 와서 상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도 키울 거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할 건데 가급적이면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자, 이건 이해됐네요가 아니네요.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이해됐나요를 워낙 많이 써서. 자, 이제 아민. 아민은 제가 여기 이 손에다가 산전기, 알킬치환, 아실치환, 호프만 제거, 다이아조늄 이렇게 해서 아민의 반응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민을 배우면 아민의 합성 배워요. 아민의 합성은 굉장히 어렵다 해야 되나. 하여튼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앞에서 배운 질소 나온 거 모조리 모아보면 다 아민 합성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민의 반응 합성까지 하기는 너무 시간에 강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아민의 이제 산염기도 하고 반응하고 위주로만 제가 여기 구성해 놓았습니다. 유기계에는요. 자, 아민의 명명. 자, 1번 아민의 차수. 아민의 차수는 할로젠 알킬이나 알코올의 차수와는 달리 질소에 직접 붙은 알킬의 개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할로젠 알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R 있으면 이게 몇 차 할로젠 알킬이에요? 당근 3차 할로젠 알킬이죠. 그런데 아민 같은 경우에는 NH2가 몇 차 하게요? 3차가 아니고 1차예요. 왜냐하면 이 질소의 치환기가 3개 이상, 4개 이상, 4개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민의 차수는 뭐예요? 요걸로. 질소에 붙어 있는 알킬기의 개수는 요거는 탄소 하나밖에 없어요. 3차는 뭐예요? N에 R. 이게 3차 아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플러스되어 있는 거는 불안정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R기가 이렇게 있는 질소 있죠. 질소에 이렇게 플러스되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여기 CL부터 이런 거 있는 거는, 옥택들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킬 그룹들이 전자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야? 불안정하진 않아요. 자연에서 존재 가능해요.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안약 같은 데 보면, 염화, 벤잘코늄. 혹시 집에 안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염화, 벤잘코늄 되어 있는 그게,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 눈에
이제 이게 보세요. 이게 알킬 그룹들이면 지질 성분, 이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수용 성분이죠. 눈 씻어내는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안약 같은데 그 충혈된 눈이나 아니면 먼지 낀 이런 눈들을 씻어낼 때 염화 벤잘코늄 수용액을 사용해야 그게 들어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반응성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반응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플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4차 아모늄염 돼 있는 그런 종류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치환기나 아미노로 명명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미노 엑시드 들어보셨죠? 아미노 엑시드가 뭐예요? 아미노산 할 때 아미노 엑시드 하면 COOH 알파 아미노 엑시드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H 있고 R 있고 이게 아미노산의 일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카본일의 뭐야? 무슨 위치에? 알파 위치에 아미노 그룹. 이때는 아민이라 하지 않고 이거는 카복실산이 메인 바디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요 아민 NH2가 그냥 치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미노라 한다고. 아미노. 알코올도 원래 할 때 올 하지만 요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케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치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드록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미노 하이드록시 이렇게 하는 거는 치환기 가지로 명명할 때는 이런 형태로 명명이 된다는 게 명명법 특강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민의 입체 구조 볼까요? 아민의 구조에서 입체 구조가 sp3 혼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sp3 혼성을 가지고 있는 탄소 같은 경우에는 R1, R2, R3, R4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건 R 4개가 다 다르면 카이랄이죠. 카이랄을 했는데 그 카이랄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뭐야? 분자 내 대칭면이 없으면 되죠. 그러면 요 질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비공유 전자상이 있고요. 여기 H가 있고 요 구조도 보시면 CH3, CH2, CH3 이 구조도 보시면 뭐예요? 이 구조도 이걸 치환기는 아니지만 입체 구조는 요거하고 비슷하게 3인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대칭면이 없어요. 그럼 이게 카이랄하고 거울상의 성질체를 가져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 되면 이 친구가 뭐야? 우리가 비 오는 날에 우산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게 이 비공유 전자쌍 아래로 쑥 되면서 위로 폭 올라가는 보통 온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비공유 전자쌍이 아래로 내려오고 H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H3가 인버전이라 그렇게 하는데 플립 또는 인버전이라 그렇게 하는데 알겠죠? 우산 뒤집어지는 것이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뭐야? 동등한 양으로 존재해서 카이랄 분자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같은 분자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아예 카이랄레이트를 하나를 탁 분리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비공유 전자상이고 여기에 대신에 뭐가 치환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pH 여기에 CH3 에틸 그 다음에 알릴 이렇게 알릴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형식 전하를 플러스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구조는 뭐예요? 카이랄 분자라서 뭐 요거는 거울상의 성질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R인지 S인지 볼까요? 이게 뭐냐면 메틸이 4번이고 1번이 뭐야? 페닐이겠죠. 왜냐면 여기 C에 CCC가 있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CH2 요거보다는 요게 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안쪽에 있으니까 R이죠. RBL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도 뭐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아민하고 4차 아모늄염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랄인 것 같지만 사실 카이랄 분자라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거울상의 성질체를 가진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왜? 거울상의 성질체가 아니라 같은 분자의 뭐야? 다른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민의 염기도가 나와요. 앞에서 아민의 친핵성해가 아민의 친핵체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염기도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반응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이걸 가지고 이해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염기도를 할 때 왜 아민은 산도라고 하지 않냐면 아민은 약염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 배울 때 뭐 NH3는 아득한
1주차에 NH3는 약염기성, 물은 뭐야? 양쪽성, HF는 뭐야? 약산. 그래서 이걸 확정하면 아민, 이게 암모니아에서 이제 알킬 그룹이 하나 있으면 아민은 약염기 또는 친액체, 알코올이나 물은 양쪽성, 할로젠 알킬은 친전자체 또는 산.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친액체 또는 염기, 이거는 친전자체 또는 산. 그다음 요거는 뭐야? 양쪽성. 그렇죠? 요걸 가지고 쭉 1장부터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염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요거 할 때 어떻게 비공유 전자상들이 그림을 기억나요? 그림 기억나나요? 할로젠 요거 가지고 했었죠. 그죠? 하나지만 뭐 이게 훨씬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뭐야? 요렇게 돼 있다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핵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염성도가 낮아서 다른 프로톤과 결합을 잘한다. 그래서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염기도를 이제 따지는데 염기도를 따질 때 그럼 염기도를 할 때는 일반 화학 시간에 배울 때 염기도의 그 수치는 pKb라는 게 있어요. 산도의 그 어떤 그 척도는 pKa고요. 근데 이 두 개를 또 써버리면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민의 염기도는 아민의 짝산의 pK 값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민 있죠. RNH2가 뭘 하게 되면 만약에 뭐 프로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RNH3 플러스하고 뭐가 됩니까? H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염기도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역반응을 생각해가지고 RNH3 플러스가 물하고 반응했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요 지금 평형 반응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pK전. pK 논리가 이거죠. 이렇게 해서 RNH2하고 그 다음 뭐야? H3O 플러스. 이 아민의 짝산, 즉 아민의 짝산의 pKa로 이 아민의 염기도 척도로 삼음. 자, 그러면 뭐야? 이걸 알아야지. 이제 아민의 짝산의 pKa가 아민의 짝산의 pK입니다. 적어드려야 되겠다. 또 이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민의 짝산 pKa가 클수록, 그죠? 이 말은 뭐예요? pK가 클수록 하면 보다 약산일수록,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야. 그 짝염기 아민의 염기도는 높다.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아민의 짝산의 pK가 클수록, 이게 뭐 보다 약산일수록 그 짝염기는 뭐예요? pK 그 산염기 평형에서 산의 산도가 높으면 그 짝염기의 염기도는 낮죠. 예를 들어서 HCl 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짝염기 Cl- 염기도가 굉장히 낮죠. 맞죠? 그러니까 pK가 낮을수록 이거는 뭐야? 더 약염기에 속하죠. pK가 이게 뭐야? 마이너스 7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알코올 pK가 뭐야? 16이죠. pK가 클수록 그 짝염기의 RO-의 염기성은 뭐야? 더 크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 짝염기의 아민의 염기도는 높다. 더 높아져. 더 크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RNH2 알킬 아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작용기 하면 그 백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백본이 뭐예요? 그 작용기에 달려있는 거 알킬 그룹, 그 다음 뭐예요? 방향족 그룹, 그 다음 뭐예요? 아실 그룹. 알킬, 아밀, 아실, 알킬, 아릴, 아실 그룹.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의 짝산의 pK 값이 대충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충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하고, NH3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RCO, NH3 플러스. 요거의 짝산의 pK 값이, 요게 10 근처고요. 요게 뭐야? 5 근처고, 이게 빵 근처고. 거의 제가 좋아하는 5단위로 다 되어 있어요. 5단위 비슷하게.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기도는 어쩌로 갈수록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염기도는 짝선의 pK가 클수록 그 짝인 게 아민의 염기도는 높다. 이해됐나요?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아마이드 나왔는데 그 아민의 염기도 그 비교하는데 알키라민 NH2 있죠. NH2가 뭐 그 짝산으로 해가지고 NH3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방향족이 있죠. NH3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pK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반응물질에서 보시면 여기서 요거는 뭐 어떻게 전자를 제공하는 그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공유 전자상의 염기도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요거는 어떻게 된다겠죠? 앞에서 우리가 방향족 반응에서 배웠듯이 이 비공유 전자상이 어디로? 파이 전자 쪽으로, 즉 벤젠고리 쪽으로 뭐가 돼요? 비편자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염기도 약화 요인이 되죠. 벤젠고리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짝산의 pK 값이 오히려 뭐야? 이게 pK가 10 정도 되고 이게 pK가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또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이 산의 산도는 뭐 여기도 높죠. 그러면 산 할 때는 뭐 이걸 HA라 했을 때 뭐 A-에 뭘 생각하면 되는데 저거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즉 짝염기의 안정성을 생각해서 보다 안정한 마이너스가 보다 안정해지면 이거의 산도가 더 높다고 했죠. 그럼 이게 분명히 산도가 더 높으면 이 아닐린 짝염기의 염기도가 더 낮겠죠. 더 안정하겠죠. 맞나요? 또 안정하잖아. 왜? 이 그냥 비공유 전자상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뭐야? 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요 음이온, 이거는 음이온이고 요거는 전자상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편자화 되니까 비공유 전자상이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니까 역시 거꾸로 생각해도 맞고 반응물질에서 생각해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알킬 아민의 염기도가 방향족 아닐린, 그러니까 이걸 아닐린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 이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구조 생각하기 힘들어요. 아닐릴 것 같은데 아닐린이야? 그래서 이 구조는 알고 계세요? 아닐린. 뭐 예를 들어서 페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나마 페닐에 알코올이 있으니까 페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아닐린 이거는 뭐 피리딘 이런 질소 붙은 종류들은 이 이름 가지고 구조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저기 자연과학 쪽 머리다 보니까 사람 이름 외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람 이름 예, 누구세요? 하고 네, 예,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곤란할 때가 있는데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숫자는 제가 굉장히 잘 외우는 편이에요. 이 나이에도 전화번호를 가급적 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뭐 제 카드 번호나 뭐 원한 번호들을 다 외우는 건 잘 되는데 숫자는 이 사람 머리는 이거 글자 뭡니까? 글자 그러니까 이름 외우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알킬아민과 아마이드 비교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더 심해요. 보세요. RNH2 이게 다시 RNH3 하면 이거 pK 값이 이거 짝산의 pK 값이 얼마라고요? C 근처라고 했어요. 근데 RCONH2 이 친구는 뭐야? RCONH3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사실 되지도 않아요. 여기 붙는데 반응 중간에서 이런 게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왜냐면 요 반응물 자체가 뭐야? 샥 이런 질소의 아마이드의 비공유 전자쌍이 뭐야?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 버린다니까. 이렇게 물론 뭐 이게 공명 구조가 기여도가 아주 높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펩타이드 구조에서 이게 이중결합 성격이 있기 때문에 끌적거린다고 했죠.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그죠? 아마이드가 펩타이드죠.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그게 뭐 프로테인이죠. 프로테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기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깃집에 절대 안 가면 고깃집 다 망해. 왜? 염기성이 어떤 맛을 내죠? 쓴맛을 내잖아요. 근데 고기 한 점 먹는데 악쓰라 하면서 고깃집 가겠어요? 절대 안 좋아하겠죠. 근데 단백질 물론 그 고소한 맛들은 뭐 단백질만 콜레스테롤하고만 섞여서 나오는 오묘한 맛이지만 어쨌든 단백질 씹어 먹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씁으라 하는 느낌 없죠? 그렇죠? 예.
그 말은 아마이드는 염기성을 거의 없다고 해. 염기성이 없다. 왜? 요거 보세요. pK가 10이고 요거의 pK는 얼마에 해당하느냐면 빵 정도 해당해요. 빵 정도. 그러면 이 pK가 빵 정도짜리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OH2 플러스 알코올의 짝산의 pK가 빵 정도 돼요. 그러면 알코올 거꾸로 생각해보면 요 친구의 pK, 요 친구 pK 거의 유사하다고. 그러면 알코올을 여러분들 염기성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마찬가지로 아마이드는 염기라고 하지 않아요. 아민은 염기라고 해요. 아민의 pK에 이게 준하는 게 뭐냐면 페놀이죠. 페놀. 페놀의 pK가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염기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pK가. 이것도 pK 10이니까. 페놀 음이온을 여러분들 염기라고 느낌상 오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염기성이 있어요. 분자지만. 그러면 다시 가서 요걸 해볼까요? NH2. 이 친구 짝산의 pK가 뭐라고 했죠? NH3 플러스. 이거 pK가 얼마나 했죠? 5라고 했죠. 자, 요거하고 pK가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많이 했던 카복실산이에요. 이 친구 pK도 5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아닐린의 이 비공유 전자상 염기성이 전혀 없을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카복실산 음이온을 강염기라고 하진 않지만 약염기라고 하죠? 맞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약염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K 논리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암모늄염 되어 있는데 아민이 염기로 작용해서 산과 반응한 염이 아미늄염 1, 2, 3차는 수소 원자가 붙어 있어서 하나 4차는 알킬기 4개의 알킬기하고 뭐 수산화염으로 만들어진 어쩌고저쩌고는 염기성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요 플러스는 염화벤잘코늄 하는 그 시중에도 팔고 눈에 눈에 염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양 넣자마자 다 장님되어야 돼요. 우리 아닌 이유는 요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막 그러진 않다요. 근데 Cl 대신에 OH-를 해놓으면 상대적으로 이 OH-의 염기도가 뭐에 가깝냐면 NaOH의 염기도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논리가 적용이 됩니까? Na 플러스 N 플러스가 생각보다 불안정하지 않다는. Na 플러스는 당연하게 안정하다고 알고 있죠. 그것처럼 Na와 짝이 된 OH-가 염기도가 상당히 있듯이 N 플러스와 짝이 된 OH-도 염기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에서 보면 요거하고 HCl하고 반응시키면 산염기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요것이 생각보다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반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요 OH-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민의 반응이에요. 아민의 반응. 자, 아민의 반응인데 아민의 반응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한대 있죠. 그러니까 아민은 성질 자체가 약염기라고 했으니까 산염기 반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민이 친액체로 작용한다 했으니까 친액성 치환 반응인 SN2 반응을 할 거고 또 아민의 반응이 아실 치환 반응에서도 써먹었고 그 다음 호프만 제거 반응 다이아조늄.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지금 순수하게 배우는 거고 앞에 3개는 뭐예요? 배웠던 반응을 복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됐죠? 자, 볼까요? 아민의 반응 1. 산염기 반응. 산염기 반응은 여러분들 이게 벤젠골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카복실산하고요. 그 다음에 CH3 그냥 NH2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러면 이 반응이 이제 가능한가 안 한가를 볼까요? 여기 쭉 가서 프로톤 잡아먹고 여기 이제 음이온으로 만들면 평형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pK 값이 얼마나 했죠? 아민의 짝산이니까 pK가 얼마 정도 돼요? 10 정도 되고요. 요거는 카복실산유니까 pK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5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 반응은 뭐예요? 정반응이 우세한 평형 반응이 되죠. pK가 5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평형 반응이고 정반응이 훨씬 우세한 반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용기에 이 친구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죠? 아까 말했었던 아미노 액시드죠. 아미노산에서 이 아미노산이 수용액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아미노산 수용액에 들어가면 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프로톤 잡아먹어요. 우리 자체 잡아먹기도 하고 다른 카복시산으로부터 잡아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NH3 플러스가 되고 C에 H가 되고 여기에 R이 되고 여기에 COO 마이너스가 될까 안 될까? 된다고요. 왜? 논리 똑같잖아. 이거는 분자 간이지만 분자 내 두 자리를 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 뭐야? pK 10짜리고 여기에 뭐 pK 5짜리고 이거 pK 5짜리 있네. 그러면 뭐야? 수용액 상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존재해요. Jupiter ion, 쌍극성 이온. 이온 한 분자에 뭐야? 마이너스 하전과 플러스 하전을 가지고 있는 쌍극성 이온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야? 녹는 점이 이런 게 높겠죠. 왜? 분자 상태로 있는 것보다 이온을 가지고 있으면 녹는 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온계열 물질은. 그죠? 물에도요. 잘 녹겠죠. 하전을 가지고 있으면 물에 잘 녹겠지만. 그래서 아미노산이 뭐야? 물에도 잘 녹고, 녹는 점도 높고. 그래서 고체 아미노산도 팔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킬 지원 반응. 자, 알킬 지원 반응은 여러분들 그 SN2 반응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SN2 반응에서 친액체하고 염기 친액체가 있는데 친액체 종류를 제가 족 순서대로 쓰면 뭐 I- 할로젠족, RS- 6족, 그 다음에 5족, N3- 4족, CN- 뭐 이렇게 하고 1족은 뭐 거의 없는데요. 뭐 1족은 뭐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이하게 분자형으로 존재하는 친액체가 있어요. 이게 아민 종류. 아민 종류는 하전을 마이너스를 안 가지고 있는 친액체로 분자형 친액체 이 아민이 있어요. SN2 친액체들이.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적으면 요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2 친액체로 이 분자가 쓰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자, 보시면 이 R이 S예요. H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S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RNH2 이 분자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R이 하여튼 이 중요한 건 이거니까 요게 어디로 치고 들어갈까요? 후면 공격, 지면 뒤통수에서 공격해서 이렇게 떼내요. 이 반응이 SN2 반응이에요. SN2 반응하면 어떻게 되네요? 이렇게 하고 H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했죠? H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자, 여기서 보시면 H, R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거하고 다르게 여기서 이게는 이온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전이 제로가 되고 이탈기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거는 BR 마이너스로 떨어져 나오는데 플러스가 여기 생성돼요. 왜? 분자가 들어갔으니까. 네트 하전 제로잖아요. 그러면 네트 하전 전체가 제로가 되려면 이탈기 마이너스 되고 이게 플러스가 돼야 정상이죠.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이걸 떼내고 한 단계 더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프로톤 이탈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떨어내는지 그건 몰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염기를 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중화가 일어나 버리겠죠. 어쨌든 결과는 뭐야? SN2 반응 이후에 뭐가 일어난다고? 프로톤 이탈 단계가 있고 그래서 NH
HR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N2 반응이 있고 프로톤 이탈 단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반응을 SN1 반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SN1 반응은 카보 양이온을 거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는 카보 양이온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배열 반전이 일어나고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데는 이런 문제를 보여요. 이 반응의 주된 메커니즘, major mechanism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거는 SN2 반응이라고 해야 된다고. 단계 하나 더 있다 해서 그게 SN2 아닌 거 아닙니다. 알겠죠? 주된 반응을 주로 운명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SN2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용매도 아닙니다. 용매도. 이건 만약에 용매로 작용한다면 이건 SN1 반응 형태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배열 반전 안 일어나고 라세미아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충분히 분자라서도 친핵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에이, 분자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요 친구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HCN의 pK하고요. RNH3 플러스의 pK 값이 둘 다 뭐야? 10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CN-의 친핵성하고요. 그 다음에 RNH2의 친핵성, 염기성이 똑같아요. CN-의 염기성하고 뭐 RNH2 분자형 하전을 안 가지고 있는 분자형 RNH2의 염기성이나 CN- 염기성이나 비슷하다니까. 그러면 친핵성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입체장애가 있고 그래서 뭐 조금 차이는 나지만 염기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RNH2 아민은 염기성 친핵성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SN2 반응 바로 해버립니다. 뭐 용매로서 작용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아실치환 반응인데요. 아실치환 반응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아실치환 전에 기억나나요? 알데하이드 케톤, 그거는 이제 카복실산 유도체에서의 반응이고, 알데하이드 케톤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더라? RNH2. 1차 아민과 알데하이드 케톤 반응하는 거는 첨가 후 뭐가 일어나서, 기억나나요? 첨가 후. 제가 5개 맞추려고, 5손가락에 넣으려고 요건 제가 빼버렸는데, 자. 이렇게 됐죠.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 되었다가, OH 되고, N.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야? 약산 조건에서 달수가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되더라? 여기하고 여기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R이 되고 플러스 H2. 물이 이민 가서 이민이 생성된다고. 1차 아민은 이민이 생성된다고 했죠. 이런 반응도 우리가 배웠어요. 아민의 반응으로 복습이지만 배웠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실치환 반응. 이거 복습. 이거는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고, 이거 복습이에요. 역시 또 뭐야? 3번의 복습 이것도 뭐야? 아실치환. 아실치환 반응이에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실치환 반응은, 자, 어렵잖아. 여기에 이탈기. 요 이탈기들은 뭐예요? 카복실산은 반응을 잘 안 해요. 산역이, 이거 이제, 어디 갔니? 여기 있죠, 요거. 저 앞에 카복시산 유도체에서 아마이드를 카복시산으로부터 합성하는 방법은 그게 없어요. 어디 갔냐면,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펴보시냐 하면요. 199페이지를 펴보세요. 199페이지 펴보면 그 도표 있죠? 그 그림에서, 카복실산으로부터 출발하는 쌍화살표가 염화아실하고 산무수물하고 에스터 있죠. 근데 아마이드는 고온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가는 반응이 없죠. 물론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첫 단계에서 뭐가 일어나 버리냐면 요게 일어나 버려요. 카복실산이죠. 아민하고 반응하면 먼저 무슨 반응이 이렇게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 여기 딱 붙어 버려. 그러면 이 친구가 떨어져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고온 안 해주면 반응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쓰지 않는다고요. 카복실산과 아민은 산염기 반응이 먼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카복실산을 제외하고 뭐야? 할로제나 아실, 그 다음에 산무수물, 그쵸? 그 다음에 에스터, 이런 종류들이 오면 다 무슨 아민하고 R-NH2, R-NH2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친액체가 친액성 첨가 반응을 합니다. 친액성 첨가 반응을 해요. L 되고 N, H, H, R 다시 플러스가 되고 내려가면서 떨어져 나가요. R, C에 O 되고 N, H, H, R 다시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L 마이너스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던 염기가 프로톤 잡아먹으면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구체적으로 어느 걸 할까? 요거 에스터 한번 해볼까요? 에스터. 예를 들어서 에스터를 하면 R, C, O, O, E, T를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CH3, NH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친액성 아실 C1 반응을 해서 떨어져 나왔다고 칩시다.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해서 요렇게 N, H, H, CH3 플러스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떼어지는 거 봅시다. 이거 당연히 됩니다. 이게 pK가 얼마라고요? 10. No. pK 값이 빵이에요. 왜? 아마이드의 짝산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프로톤 잡아먹는 거 장난임. NHCH3 되고 그 다음에 HOET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충분히 이탈기 떨어져 나온 이탈기가 pK 16짜리니까 뻥에서 16 가는 건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이탈기가 이거 잡아먹으면서 반응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민을 이용해서 반응 복습하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민의 그 초포만 제거 반응하고 다이아조뇽 반응, 새로운 반응을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